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는 미국, 언니는? 너 닮은 애면 진짜 이쁘겠다. 아, 됐어. 우울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 2권을 준비했는데요. 한 권은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라는 책이고, 한 권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싸운 적이 사실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좀 미웠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의 출산 계획을 얘기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였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슬슬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제 친구들은 아이를 낳기는커녕 아직 결혼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벌써 아이를 갖고 뭔가 그런 육아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누워서 아이를 언제쯤 가져야 할까, 낳아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를 지금 당장 갖고 싶지 않다, 좀 더 놀고 나중에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저를 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2016년 4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2016년 10월에 바로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책을 알았더라면 남편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줬고, 어느 날 저녁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얘기를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마 느낀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여자들의 공감을 살 만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책의 주인공인 김지영 씨 그리고 정대현 씨,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남편은 나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듣고 있노라면 되게 답답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방법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렇게 미안하기만 할 아이를, 키우지도 못할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고 있을까? 김지영 씨가 한숨만 퍽퍽 내쉬자 정대현 씨가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많이 도와줄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내복도 삶고 그럴게. 김지영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남편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정대현 씨는 차분히 아내의 말을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영아,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걸 생각해봐.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이야. 그리고 정말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최악의 경우에 네가 회사 그만두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안 해. 그래서 오빠가 잃는 건 뭔데? 응?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 몰라. 그래서 자꾸 잃는 걸 생각하게 돼. 근데 오빠는 뭘 잃게 돼? 나 오빠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재밌고 좋아서 다녀. 일도 돈 버는 것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네, 이 부분을 전체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둘의 대화를 짧게 읽어드렸는데,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애를 낳으려면
갖자마자 낳을 걱정부터 해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누구 손에 맡겨야 할지, 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휴직은 할 수 있는 건지, 복직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되게 단순한 경우가 많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가 생기면 낳는 거고 키우면 되는 거고 와이프가 만약에 정 안 되면 회사 그만두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맞벌이였을 경우에 그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2018년도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쩌다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이 책을 한두 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샀던 책이었어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라는 책이고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로 독서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계신 김슬기 작가님의 책이에요. 읽으면서 좋았던 책들과 그 책 속의 문장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문장들 뿐만 아니라 이 작가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공감 가는 게 많아요. 그 중에서 방금 읽어드린 82년생 김지영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써놓으신 게 있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공감 가는 문장이라서 외우고 싶을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는 문제로 남편이랑 좀 부딪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82년생 김지영의 아까 그 부분 그리고 이 책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꼭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육아 선배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렇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좋겠다.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지. 내가 하는 일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는 골방에 처박혀서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는 일이야. 하루 24시간 퇴근도 없고 끝도 없고 단 2시간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일.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 일. 내가 갖고 있던 전부를 잃어야만 하는 일. 하루아침에 내 모든 게 뒤집혀 버리는 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달라져야 해? 나 혼자 만들어서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 우리 아이잖아. 당신 아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추락해야 해?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무조건 이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좀 억울하게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힘든 시기를 대부분 여자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들하고 이 두 책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지, 포기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남자들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